햇볕은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주인장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장지은 스픽 5번째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과천 S8입니다. 자, 요즘 제가 장지은의 선택이라고 해서 시리즈물로 연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드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넣는 거하고 알고도 안 넣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 뭐가 나오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 선택, 즉 맞춤 청약을 하시라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자금 상황이나 또는 이 생활 반경 있죠. 직주 근접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직장이신 분들이 장이 뉴타운이나 이문 지역을 기다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평당 2천만 원 정도 뭐 대출 다 땡겨서 2천 정도 가능하신 분이 용산이나 압구정이나 한남 뉴타운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만 시세 차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관심은 가지만 내 여건과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가지치기를 좀 하시라고. 그러려면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나한테 맞는 것들이 이거 이렇게 고르시라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지은 스픽, 장지은의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런 것들이 다 좋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좋은 곳만 골라서 이 장지은의 선택 여기에 넣는 겁니다. 여기 아무데나 노미네이트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면서 장지은 스픽 이 후보에 올랐다 하는 곳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구독해 놓고 계속해서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넣을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시는 거죠. 오늘의 결론,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꾸준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틈틈이 주말이나 시간 나실 때 들어가셔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평당가가 같은 곳 중에서도 어디가 어떻게 지어지고 어디는 세대가 얼마큼 열리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내 청약의 견적을 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장지은 스픽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지 볼까요? 용산의 아세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탄 대방 DMCT 2차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교 C6 브리핑해드렸고요. 네 번째는 고덕강일 이편한 세상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과천 S8에 두겠습니다. 여러분, 제 요 설명들은요, 단순히 정보를 읽어드리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간단하게 7분짜리 8분짜리 이런 영상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입지를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막 19분, 20분, 막 30분 가까이 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문가 입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빠뜨린 것들 보시고 비교하시고 분석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과천 S8 시간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과천 지정타 S8 공공분양입니다. 공공택지 내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해서 짓는 공공분양입니다. 건설사는 우미건설과 신도가건설이고요. 5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살짝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지 분석 시작해 볼까요? 뭐뭐 알아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역학, 개세, 인연. 그죠? 아시죠? 제가 만든 겁니다. 역학, 개세, 인연. 첫 번째 역세권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과천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작년 한 해 청약시장을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던 바로 과천 지정타역이죠. 지식정보타운의 줄임말 지정타입니다. 작년 한 해 47만이 넘는 분들이 청약통장을 여기다 던졌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과천 지정타역에서 작년 한 해는 요 윗블럭이었죠. 윗블럭. 이제는 요 상업시설이 여기에 껴있고요. 여기에 단독주택단지, 공공청사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랫블럭입니다. 아랫블럭, 인덕원 쪽으로 가까운 그 블럭인데 그중에 S8, 여기가 바로 이번에 청약이 열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천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자, 이 준강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4호선을 타고 동장역에서 출발해서 이수역 사당에서 남태령, 여기 아침에 출근길이 엄청나게 막히는 곳이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남인데 서초구인데 거기하고 붙어있는 요 지역이 과천이 되겠습니다. 남태령을 따라서 경마장까지 내려오게 되면 경마공원역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 대공원역, 그리고 과천역, 그리고 정부 과천청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멈춤 없이 그 다음 역이 인덕원역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부지 있죠. 이 부분이 전부가 다 그린벨트인데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식정보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4호선의 역을 하나 더 신설을 하는 게 지정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곳이 과천의 구도심인데요. 과천역 그리고 과천청사역에서 여기에 전부 다 도심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우리 지난번에 S4, S5 그리고 S1 여기에 블럭에 공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S8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신 제2경인고속도로 요 밑에 블럭으로 내리고 옵니다. 여기가 작년 초에 분양이 되었었던 제이드자이죠. 공공이었죠. 여기에 위쪽으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요 부지가 S8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정타역이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이 우측에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역학 얘기할 때 학교 이쪽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공원 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될 예정이고 학군을 조금 더 살펴보면 뭐 이쪽 블럭은 아닙니다만 워낙에 안양 평촌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이쪽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원가가 또 조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과천 고등학교나 과천 외고 같은 것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과천의 경우에는 학군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호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천 지정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줄임말이 되겠죠. 정보통신 관련 산업을 메인으로 하고요. 광동제약이나 넷마블 등 115개 기업 및 산학협력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안에는 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될 계획이어서 준강남 입지에 아주 가까운 곳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되겠죠. 판교 못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이용하기 위한 역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천 지정타역입니다. 없었던 역을 지하철 4호선을 한 번 더 여기에 멈출 수 있게끔 역을 신설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위가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례에서부터 과천까지 강남을 따고 이동이 되는 그런 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역사 선정 부분에 있어서 약간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요거는 진행이 됩니다. 시작점은 과천 청사역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정거장 차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동남권으로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또 이슈는 정부 과천 청사역에 GTX C 노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지금 GTX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빨리 추진되는 노선은 C 노선이거든요. 2026년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이 지역이 출근 시간대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예, 여기서 강남 쪽으로의 이동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도 이동하기 굉장히 편하니까요. 이게 엄청난 교통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학 개세 인해 인프라 보시겠습니다.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께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성이 되겠습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과천 원도심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 구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평촌이 가깝죠. 그래서 평촌 신도시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서울랜드,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레츠펀파크 등등등 가족들과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시기에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관악산, 청계산 등을 아주 쉽게 이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보내시기에도 과천은 참 좋은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학 개세인 연봉과 일자리,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크노밸리 요 부분에서 연봉과 일자리는 모두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입지 분석의 평가, 역세권, 아까 학군 설명드렸죠? 개발 호재, 세대수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그리고 연봉과 일자리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과천이 되겠습니다. 집사쇼 TV
그러면 분양 내용 살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29층 5개 동 659세대가 오픈되고요. 이 안에는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공공분양 특공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주택은 46제곱미터, 55제곱미터 각각 57세대 나오고요. 신혼희망타운은 55제곱미터, 227세대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은 318세대, 그중에 특공이 8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이 15%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공분양은 특공을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공 뭔지 아시죠? 예,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노부모 부양 특공 이런 것들이 특공이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당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는 각각의 선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공에 대해서 제가 영상 따로 다룬 게 있으니까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일반 공급 15%. 이거는 총 납입 금액이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자,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죠. 그리고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천 2년 이상 30%. 자, 요것 때문에 한때 2년 전에 2018년, 2019년도에 과천으로 미리 이사 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과천의 전세가가 엄청나게 치솟았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당첨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서울에 살면서 내 과천이면 되겠지. 이거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당에 설명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천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물량이니까요. 과천 2년 이상 30%, 그리고 경기도 20%, 그리고 기타 수도권, 서울과 인천 포함 이제 50%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분들 여기에 포함돼서 다시 한번 선정, 여기서 떨어진 분들 여기까지 포함이 돼서 다시 한번 선정입니다. 그러니 과천에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기회가 3번이나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청약밖에 없습니다. 청약으로 당첨을 노리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당의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격 요건입니다.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청약저축통장, 종합저축통장 필요합니다. 예금, 부금 넣지 못합니다. 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그리고 공공이니까 24회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고요. 자,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 자, 공공은 무조건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본다, 안 본다.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나온 물량은 자산 소득 요건을 안 봅니다. 보시면 공공분양 84제곱미터만 나와 있잖아요. 33평만 나와 있기 때문에 소득 자산 요건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특별 공급은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공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너무 높거나 소득이 너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자, 특공 넣으실 분들은 85%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본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언제 느꼈냐면,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있죠. 예, 거기 들어갔더니 이제 막 질문을 올리시고 댓글을 남기시고 하잖아요. 전부 다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 없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 어디가 아픈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하고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선정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먼저 하나 있었죠. 이건 뭐냐면 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의 평형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산 소득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60제곱미터 이상의 평형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산 소득 요건을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4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40제곱미터. 60은 따로고요. 40제곱미터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평형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저축 총액이 높은 순으로 뽑지 않습니다.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4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평형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저축 총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놓으시면, 아, 나 그러면 내가 당장 내일 가서 통장에다가 3천만 원 넣어놔야 되겠다.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커트라인이 2240이더라. 내가 3천만 원 넣어놓으면 나 이번에 당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납입 인정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회당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장에 3천만 원 넣어놓으시면요. 인정 금액은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큰 금액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 회당 2만 원씩만 넣으신 분들 계시죠. 자동이체로 2만 원씩만 넘어가게 설정해 놓으신 분들. 그분은 당첨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0제곱미터 이상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당장 금액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당첨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신 분들이냐면 20년 전에 한 회당 따박따박 10만 원씩 20년 이상을 부어서 내 통장에 총 금액이 2천만 원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당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떤 사람은 2만 원씩만 넣어도 된다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손해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통장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공공분양에 넣어서 당첨돼야지,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 청약저축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요분은 공공분양에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걸로 2만 원씩 넣으신 분들, 그분은 반드시 40제곱미터 아래로 넣으셔야 돼요. 그거보다 큰 거 하실 분들은요, 당첨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종합저축통장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다 되는 거니까 요거는 괜찮고요. 그리고 공공분양은 예금, 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아예 넣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좀 청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 일반 분양은 저축 총액이 높은 분들, 당첨 커트라인은 뭐 당해냐 기타에 대해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통장, 그 통장이라면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콕콕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집사쇼TV 꼭 구독 눌러놓으셔야 돼요. 예,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강요, 정보도 주는 강요. 네, 자, 그다음에 유의할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공은 자산 요건, 소득 요건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 점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물량 20%에서 25%로 확대됐죠? 예, 요거 그래서 물량이 많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요거 30% 물량 중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선과 일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하는 건 70%는 가점으로 일단 뽑습니다. 요들만의 가점이 있죠. 그 다음으로 나머지 30% 일반 특공은 추첨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첨제로 바뀌었습니다. 요점 기억하세요. 아, 신혼부부 특공 물량 30%는 추첨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묻지마 청약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공분양에서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자금 마련이 안 돼서 취소를 하게 됐다. 그러면 요거는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립니다. 10년 동안 청약을 못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즉시 입주 의무 조건이 생겼는데 공공은 일찍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공공분양에 넣는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전월세 금지법이죠. 그래서 입주 가능일로부터 즉시 입주를 해서 3년에서 5년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거주하셔야 됩니다. 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팔 수 없습니다. 당첨일로부터 전매 제한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자금 계획 잘 세우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플랜은 또 제가 집사쇼TV만의 전매 특허 있죠? 자금 마련 플랜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따로 제작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거 자금 플랜 만드실 때 입주 당시에 감정가가 15억을 넘어갈 때는 주담대가 불가합니다. 이 점은 기억하시면서 플랜 잘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공, 소득과 자산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바뀌었잖아요. 지금 3월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소득 자산 요건이 그대로 국세청에 반영이 돼서 2020년도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이죠. 지금 이런 것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주택 세대주만 넣을 수 있는데 자산이 어디 있어요 하시는데요. 땅, 그다음에 상가, 이런 것들 자산이잖아요. 그분들은 주택이 없을 뿐이지 땅과 건물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 2억 1,550만 원,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넣을 수 있다는 거. 특공이니까요. 나라에서 특혜를 주는 거니까 요거 이하로 가져가신 분들만 넣을 수 있습니다. 뭐 강남에 막 100억짜리 건물 있고 막 저기 요즘 핫한 광명 막 이런 데에 땅이 막 몇십억짜리 있고 이거 자격 없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자동차도 봅니다. 자동차도 2,764만 원.
요거는 만약에 나 수입차인데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지분을 나누면 됩니다. 친정 아빠나 뭐 형제하고 지분을 나누면 2,764만 원 이하로 맞추실 수 있거든요. 예. 요 괜히 지레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자산 요건 보셨고요. 소득 요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예. 생애 최초가 우선과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 그리고 130%까지 바뀌었고요. 신혼부부 특공도 100% 이하 그리고 맞벌이해서 지금 보시면 140%까지 이거 늘어나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요거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상 분양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죠. 지금 과천 어울림 라비에노가 평당 2,440만 원에 그리고 공공이었죠. 과천 제이드 자이는 바로 옆에 붙어 있죠. 평당 2,240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공과 민간 분양 요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8은 한 2,300만 원 정도, 평당 2,3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7억 5천 정도, 7억 5천에서 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9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나옵니다. 그리고 9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특공 물량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하고 다른 거 아시죠? 이 용어도 헷갈리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 중도금 대출은 중간에 내는 거잖아요. 예, 요거는 나옵니다. 그런데 잔금 대출은 입주할 당시에 시세가 또는 감정가가 15억이 넘어가게 되면 주담대, 잔금 대출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요 점은 참고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시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그 S1, S4, S5 이렇게 요 블럭이었고요.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여기가 제이드자이였잖아요. 바로 이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S8. 요 부분인데 여기를 과천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요 밑에 인덕원이잖아요. 인덕원 쪽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예측해 보실 수 있는 시세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볼 것 같아요. 얼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12억 그리고 인덕원 쪽에는 뭐 오래된 거는 뭐 6억 뭐 그다음에 뭐 14억 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는 동편마을 여기가 이제 12억이고요. 과천 쪽으로는 조금 비쌉니다. 18억, 17억, 뭐 2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우리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중앙동의 과천 프로지오 서밋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33평 기준으로 해서 19억 4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 가면 너무 좋겠다. 그죠? 당장 당첨되고 나면 그렇게 여기까지는 맞춰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정타 다 지어지고 역사 다 만들어지고 상업시설 들어오고 GTX 들어오고 하게 되면 뭐 얼추 여기까지 따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천 중심이 아닌 안양 쪽에 더 치우쳐져 있고요. 또 대단지가 아니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반값에 분양되고 있고 입지도 전체적으로 퉁쳐서 준강남 입지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크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첨 커트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이드 자이 공공이었습니다. 여기에 경쟁률이 785대 1이었습니다. 와, 역시 과천은 과천입니다. 자, 그런데 과천 당해 최저 얼마에 나왔나요? 1,740만 원. 통장 1,740만 원. 14년 6개월 납입하신 분께서 당첨되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최고 2,646만 원 인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22년을 납입하신 거예요. 와,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그리고 나서 서울까지 포함된 수도권을 보시면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2,300만 원도 나왔습니다. 2,100만 원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59제곱미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84제곱미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금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면 이 커트라인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점은 살짝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기 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특공이 85%, 즉 271세대가 나오고요. 일반 공급이 15%, 47세대가 오픈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S8은 대부분 특공 자격을 맞춘 분들 중에 당첨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일반 공급 여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죠. 자, S8 넣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요. 특공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고 맞추셔야 됩니다.
청약 통장에 금액도 적게 들어가 있는데 요번에 S8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당첨되겠지 하고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당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나 특공 자격이 공부해보니까 안 되네 하시는 분들 이거 지우시면 되는 거죠. 자, 모든 게 다 오픈이 되면 난 다 넣어야지. 이건 공부가 안 되신 분들. 나는 요거는 안 되는구나. 나는 요거 분야가 너무 높아서 안 되는구나. 나 그러면 동탄과 광교를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지은 스픽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언제쯤 나오나요? 요거 궁금하시죠? 자, 지금 장지은 스픽 요거는 올해 나오면서 입지가 좋고 시세 차익이 크게 벌어질 만한 단지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냐면 상반기 중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게 지금 우미건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5월에 S8 블럭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다 밀렸더라고요. 보세요. 여기 우미린 더 퍼스트 이런 것들이 원래 3월이었는데 4월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어졌습니다. 5월쯤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밀린 상황이에요. 상반기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나오자마자 제가 발빠르게 준비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지은 스픽 5번째 시간으로 과천 S8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시 입지 굉장히 좋고요. 시세 차익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여기 당첨되면 너무 좋겠네요. 그죠? 분양 공고가 나오게 되면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다 짚어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얻어가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다면 그것쯤이야. 그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돌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면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자세히 잘 보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